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억력이 보내는 신호 시리즈를 함께 보셨나요? 9편에 걸쳐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기억력이 실제로 좋아지신 분들의 공통된 습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깜빡하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9편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작업 기억이 떨어진 분, 이름이 생각 안 난 분, 물건을 자꾸 잃어버린 분, 수면 부족으로 고생한 분, 아침 머리가 멍한 분, 혈압이 불안정한 분, 우울감에 시달린 분, 운동 부족이었던 분, 그리고 치매 걱정에 시달린 분까지. 이 모든 분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불안해하셨고, 걱정하셨고, 나 치매 오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좋아지셨어요.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기억력이 좋아진 분들의 공통된 습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9편에 걸쳐서 만나본 모든 분들이 실천했던 것들이고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저도 올해 68인데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제 기억력도 이 방법들을 따라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습관, 수면 리듬을 고정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진 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모두 수면 리듬을 고정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인천의 김영호 어르신 기억나시나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기억력까지 떨어진 분이었어요. 이분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나요? 매일 밤 10시 30분에 자고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주말에도 똑같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주말에는 좀 늦게 자고 싶은데 하셨지만 참으셨어요. 그랬더니 2주쯤 지나니까 몸이 그 리듬에 적응하더래요. 밤 10시 30분이 되면 자동으로 졸리고 아침 6시 30분이 되면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지더래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잠을 푹 자니까 뇌가 제대로 쉬는 거예요. 뇌가 밤에 청소를 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낮에 기억력이 좋아진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주의 최은숙 할머니도 아침에 늦게까지 주무시다가 규칙적으로 7시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맑아졌어요. 대전의 정태수 어르신도 매일 6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주무시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수면 리듬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정말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뇌가 이 시간에는 자야 하는구나, 이 시간에는 일어나야 하는구나 하고 학습을 해요. 그러면 수면 호르몬이 제때 나오고 잠의 질이 좋아져요. 잠을 잘 자면 뇌가 제대로 쉬어요. 낮에 쌓인 노폐물을 밤에 청소하고 낮에 경험한 일들을 정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뇌세포를 회복시켜요. 이 모든 게 잠을 잘 때 일어나요. 반대로 잠을 못 잤거나 수면 리듬이 불규칙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제대로 못 쉬어요. 노폐물이 쌓이고 기억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뇌세포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수면 리듬을 고정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요. 처음 2주는 힘들지만 참으세요.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몇 시에 자는 게 좋냐고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고 아침 6시에서 7시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7, 8시간 정도 주무시면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해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18에서 20도가 적당해요. 너무 밝거나 더우면 잠을 잘 못 자요.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두 번째 공통 습관, 매일 20-30분씩 걸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진 분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걷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빠짐없이 최소 20-30분씩 걸으셨어요. 부산의 박종철 어르신 기억나시나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기억력이 떨어진 분이었어요. 이분이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하면서 기억력이 놀랍게 좋아졌어요. 2주 만에 변화를 느끼고 3개월 만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15점이나 올랐어요. 왜 걷기가 기억력에 좋을까요? 걸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러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돼요. 특히 해마라는 부분, 기억을 만드는 중요한 부분의 혈류가 증가해요. 그리고 걸으면 BDNF라는 물질이 나와요.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세포의 영양제예요. 이게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요. 실제로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해마 크기가 2% 정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울의 강미경 할머니도 걷기를 시작하면서 우울감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회복됐어요. 걸으면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도 나오거든요. 대전의 정태수 어르신도 매일 30분씩 걸으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걷기는 혈압 관리에도 정말 좋아요. 걷기의 장점은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부상 위험도 적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매일 20-30분 이상 걸으세요.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5분씩 2번으로 나눠도 돼요. 빠르게 걸으세요. 산책하듯이 천천히 걷는 것보다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게 좋아요.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속도요.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혈액순환이 더 좋아져요. 아침에 걷는 게 좋아요. 아침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세로토닌이 증가해요. 혼자 걷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걸으세요. 대화를 나누면서 걸으면 뇌가 더 활성화돼요. 날씨가 나쁘면요? 실내에서 걸어도 돼요.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걸어도 좋아요. 세 번째 공통 습관, 혈압과 혈당을 관리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진 분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셨다는 거예요. 대전의 정태수 어르신은 혈압이 95에서 172까지 들쑥날쑥했어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들쑥날쑥했죠. 혈압을 130에서 145로 안정시키니까 기억력도 안정됐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혈압약을 조절하고 저염식을 하고 매일 걷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체중을 줄이고 술을 끊으셨어요. 광주의 최은숙 할머니는 혈당 문제였어요. 아침을 안 먹으니까 혈당이 떨어져서 머리가 멍했어요. 아침 식사를 시작하고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니까 혈당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왜 혈압과 혈당이 기억력에 중요할까요? 뇌는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요. 혈압이 적절해야 뇌에 혈액이 잘 공급되고 혈당이 적절해야 뇌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혈압이 너무 높으면 뇌 미세혈관이 손상돼요. 반대로 너무 낮으면 뇌까지 혈액이 충분히 안 올라가요. 혈당이 낮으면 뇌가 에너지를 못 받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혈압을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매일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130에서 145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소금을 줄이세요. 하루 5g 이하로요. 김치를 싱겁게 담그고 국물을 적게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는 피하세요. 매일 걷기를 하세요. 운동이 혈압을 안정시켜요.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체중을 관리하세요. 과체중이면 혈압이 올라가요. 술을 줄이거나 끊으세요. 술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혈당은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아침 식사를 꼭 하세요. 잠자는 동안 혈당이 떨어지니까 아침에 혈당을 올려줘야 해요. 복합 탄수화물을 드세요. 흰쌀밥보다 잡곡밥, 식빵보다 통밀빵이 좋아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오래 유지돼요. 단백질을 함께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거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 이상요. 탈수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뇌혈류가 줄어들어요. 네 번째 공통 습관말로 기억을 정리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진 분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경험한 일을 말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 동안 경험한 일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일기로 쓰거나 그렇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부산의 이동수 어르신은 저녁에 아내한테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누구 만났고, 점심에 뭐 먹었고, 오후에 뭐 했고, 이렇게요. 아내가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루를 정리하게 되더래요. 대구의 김순례 할머니는 매일 밤 간단한 일기를 쓰셨어요. 오늘은 장을 봤다. 토마토를 샀다. 친구를 만났다. 손주가 전화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요. 쓰면서 하루를 되돌아보니까 기억이 더 잘 되더래요. 왜 말로 정리하는 게 기억력에 좋을까요? 기억은 인출을 많이 할수록 강해져요. 인출이라는 건 기억을 꺼내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일기를 쓸 때 우리는 기억을 꺼내와요. 그 과정에서 기억이 강화돼요. 그리고 말로 하거나 글로 쓰면 머릿속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정리돼요.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저녁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뭐 했어? 오늘 어디 갔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를 정리하세요. 간단한 일기를 쓰세요. 긴 일기 쓸 필요 없어요. 3줄만 써도 돼요. 오늘 뭐 했는지, 누구 만났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 정도만요. 사진을 찍어두세요. 스마트폰으로 하루 일과를 사진으로 찍어두면 나중에 사진을 보면서 아, 이날 이랬지 하고 기억을 되살릴 수 있어요. 친구와 통화하세요. 친구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 뭐해? 나는 이렇게 지내 하면서 기억을 정리할 수 있어요. 5번째 공통 습관, 사회활동을 유지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진 분들의 5번째 공통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계속하셨다는 거예요. 서울의 강미경 할머니는 우울감으로 집에만 계시다가 기억력까지 떨어졌어요. 친구도 안 만나고 사람들도 피하고 혼자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노래교실에 등록하고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서 우울감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돌아왔어요. 부산의 박종철 어르신도 걷기 친구들을 사귀면서 기억력이 더 좋아졌어요.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뇌가 더 활성화됐어요. 왜 사회활동이 기억력에 좋을까요? 사람을 만나면 뇌가 자극을 받아요. 대화를 나누려면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대답해야 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뇌가 작동해요. 특히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여기가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와요. 이런 호르몬들이 기억력에도 도움이 돼요.
반대로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자극을 못 받아요. 말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뇌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우울감도 생기고 그러면 기억력도 더 떨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친구를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떨어도 돼요. 동호회나 동아리에 가입하세요. 노래교실, 서예반, 등산 모임, 뭐든 좋아요.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가 더 풍성해져요.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사람도 만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일석이조예요. 종교 활동을 하세요. 교회, 성당, 절 어디든 좋아요.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손주를 돌봐주세요. 손주와 시간을 보내면 뇌가 정말 많이 자극받아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뇌가 활성화돼요. 6번째 공통 습관,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진 분들의 6번째 공통점은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셨다는 거예요. 서울의 강미경 할머니는 노래교실에서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나중에는 서예도 배우셨어요. 부산의 박종철 어르신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어요. 대구의 김순례 할머니는 요리교실에 다니면서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셨어요. 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기억력에 좋을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요. 뇌세포들끼리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 성취감을 느껴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우울감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뭘 배우면 좋으냐고요? 뭐든 좋아요. 관심 가는 거, 해보고 싶었던 거 뭐든요. 악기를 배워보세요.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뭐든 좋아요. 악기 연주는 뇌를 정말 많이 자극해요. 외국어를 배워보세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좋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뇌에 정말 좋아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수채화, 유화, 색연필화, 뭐든 좋아요. 춤을 배워보세요. 라인 댄스, 사교 댄스, 뭐든 좋아요. 춤은 몸도 움직이고 뇌도 자극하니까 일석이조예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배워보세요. 유튜브 보는 법, 카카오톡 하는 법, 이런 거요.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것도 뇌에 정말 좋아요. 7번째 공통 습관,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진 분들의 7번째 공통점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천의 이순희 할머니는 처음에 치매 걱정에 시달리셨어요. 깜빡할 때마다 나 치매 오는 거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셨죠. 그런데 검사를 받고 정상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깜빡해도 괜찮아. 이건 정상이야 하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덜 깜빡하게 됐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 들면 이럴 수 있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어요. 왜 긍정적 생각이 기억력에 좋을까요? 불안하고 걱정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나와요. 이게 해마를 손상시켜요. 해마는 기억을 만드는 중요한 부분인데 코르티솔이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코르티솔이 덜 나와요. 그러면 해마가 보호돼요.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동도 달라져요. 나는 좋아질 수 있어 하고 생각하면 운동도 하게 되고 사람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것도 배우게 돼요. 이 모든 게 기억력에 도움이 되죠.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냐고요? 깜빡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나 왜 이래? 나 늙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나이 들면 이럴 수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하고 생각하세요.
작은 성공을 인정하세요. 오늘은 이름이 생각났네. 오늘은 물건을 안 잃어버렸네. 이런 작은 성공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데 도움이 돼요. 8번째 공통 습관. 정기적으로 뇌검진을 받았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진 분들의 8번째 공통점은 걱정만 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나 치매 아닐까 하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혼자 걱정만 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치매가 아니었어요. 다른 원인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니까 좋아진 거예요. 인천의 이순희 할머니는 2년 동안 치매 걱정에 시달리셨는데 검사를 받고 정상이라는 걸 알고 나서 완전히 안심하셨어요. 그 안심이 오히려 기억력 회복에 도움이 됐어요. 병원에 가면 뭘 하냐고요? 뇌 MRI를 찍어요. 뇌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기억력 검사도 받아요.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서 기억력을 평가해요. 혈액 검사도 받아요. 갑상선 호르몬, 비타민 B12, 엽산 같은 걸 검사해요. 이런 게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인을 찾아요. 수면 문제인지, 혈압 문제인지, 혈당 문제인지, 우울증인지, 운동 부족인지. 원인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냐고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면 가세요. 길을 잃거나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성격이 급격히 변하면 즉시 가세요. 그리고 치매 가족력이 있으면 6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력이 좋아진 분들의 공통 습관 8가지를 정리해봤어요. 1. 수면 리듬 고정. 매일 같은 시간 취침 기상. 2. 매일 2-30분 걷기. 3. 혈압 혈당 관리. 4. 말로 기억 정리, 일기, 대화. 5. 사회활동 유지. 6. 새로운 것 배우기. 7. 긍정적 사고. 8. 정기 뇌검진. 이 중에서 몇 개나 하고 계세요? 하나도 안 하고 계시다고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는 수면 리듬 고정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걷기를 추가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걸 추가하세요. 3개월만 해보세요. 3개월 후에 여러분 기억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보세요. 분명히 좋아져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 습관들을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제 기억력도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사람 이름이 잘 생각 안 났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다 생각나요. 물건도 덜 잃어버려요. 약속도 안 까먹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깜빡하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운동, 혈압, 혈당, 사회활동 이런 것들을 챙기면 기억력은 좋아져요. 70대든 80대든 괜찮아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건강한 뇌, 좋은 기억력, 행복한 노년 이 모든 걸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기억력 좋게, 자신있게, 행복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력이 보내는 신호 시리즈 10편 모두 어떠셨나요? 1편부터 9편까지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수면 부족, 혈당 문제, 혈압 불안정, 우울감, 운동 부족. 하지만 공통점은 뭐였나요? 모두 좋아지셨어요.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요. 오늘 정리해드린 8가지 습관 기억하시나요? 수면 리듬 고정, 매일 걷기, 혈압 혈당 관리, 말로 기억 정리,
사회활동, 새로운 것 배우기, 긍정적 사고, 정기 검진. 이게 전부예요.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참으면 습관이 돼요.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기억력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억력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리즈를 꼭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